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놓고 긴박했던 하루를 보낸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가 또다시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일단 그 전에 예측을 어떻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예.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예측이라기보다는 예. 지소미아 연장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런 수출 통제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가장 큰 핵심은 이 안보 문제를 핑계 삼아서 한국을 안보 협력 국가로 존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이런 수출 통제는 동북아에서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처사다. 비합리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GSOMIA에서 이제 그 발을 뺀다면은 일본도 잘못했지만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공조에 한국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공조와 협력을 저해하는 국가로 즉 안보 협력을 하기 껄끄러운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일본도 행동이었다. 잘못했지만 예. 한국도 똑같다. 이런 시각이 이제 미국에서 나타날 그런 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과는 차별성이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실과 득을 따져보자면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분석을 실이 더 하시는 많습니다. 두 번째 예. 문제는 이 공교롭게 또 그 8월 28일부터 이제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않습니까? 네. B급 국가로 되는데 24일까지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이었는데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할 말을 할 말의 여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실행할 여지를 준 거다.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예, 예. 있는 것이죠. 이걸 봐라. 한국은 예.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그다지 그런 그 협력할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등을 시켰던 것이다. 네. 한국은 진정한 안보 협력 국가가 아니다라는 일본의 주장이 이제까지는 근거가 없었는데 예, 예. 오히려 GSOMIA에서 한국이 빠져나옴으로써 이런 한국의 행동을 본다면 일본의 그동안의 판단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주장이 국제 여론에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8일에 백색 국가 일본의 배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줬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일본이 지금까지는 오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이 28일날 그래도 강행을 할까 아닐까 막 약간의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강행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군요. 아니 28일 날 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의 이제 그 위상을 바꾸는 조치는 취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그렇죠. 문제인 것이죠. 이제 개별 검사와 허가를 하기 때문에 최장 90일까지 걸리는데 그것이 꼭 90일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베 정부로서 지금 한국이 이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대강으로 꼭 맞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강대강으로 맞서서 한일 간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럽고 네. 일본 정부로서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 아베 정부는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북아에서 안보 상황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다. 예. 라는 이런 국제 여론을 확보하는 외교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가 아닌 파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종료랑 파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종료라는 것은 이제 1년마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끝나는 그런 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기라는 것은 지소미아에서 아예 탈퇴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센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로 이런 포인트를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를 연장은 하되 예.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그런 절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 얘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자. 예. 하지만 채널 자체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예. 절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청와대 쪽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요.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을 했다. 또 미국도 이해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거 이해했다는 어떻게... 것이 미국이 한국의 의견에 동조했다, 동의했다는 해석으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이해했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특히 외교적인 언사에서 그쪽 입장을 충분히 알아들었다, 숙지하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을 때도 예. 우리가 항의하고 미국의 정부에서 설명했을 때 이해한다는 표현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썼죠. 예. 하지만 미국이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희망을 거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일본이 굉장히 협력을 안 한다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도 협력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려에도 그럼 미국이 이제 강대국 미국이 우리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어떻게 강대강 이런 결정을 왜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을 움직이겠다 이런 포석이 있었습니다. 지소미아 탈퇴를 시준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아베 정부를 설득해서 수출 통제 그 결정을 철회하는 것을 시도하려 했는데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고 네. 또 수출 통제 결정의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역사 문제였지 않습니까? 개인 청구권. 네.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 2차 대전 종전 이후로 계속 같은 입장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1950년도 협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재 역할을 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은 애시당초 없었죠. 예.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양자의 틀에서 해결하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너네가 잘 풀어라. 그렇죠. 예.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강요하거나 제시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던 것이죠. 예. 예, 사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점은 안보 그리고 이제 정보 공백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한미 동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없어도 우리는 그 안보 공조에 문제가 없다. 미국과 일본 간에, 특히 예. 미국 간에.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소미아였으면은 그렇게 파기할 이유도 또 없었거든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군사정보 협정이 아니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텐데 왜 굳이 이것을 없앴어야 하는가. 그리고 특히 북한이 지난 7월서부터 6차례에 걸쳐서 10발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장서정포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국방부가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사실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뭐 불상 발사치라든지 초반에 발표를 미상 주셨고요. 발사치라든지 예. 마치 불교 용어를 듣는 듯한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가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대체 능력, 대응 능력이 있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예. 여기서 지소미아를 또 뺀다면은 이 우려가 더 나아지진 않겠죠. 그럼 이거 뭡니까? 저도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보다가 본 건데요. TISA, T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한미일 간 기밀 정보 교환하는 그런 계약이 또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가 되더라도 당분간에 한미일 간의 그 정보 공유는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T사가 유지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소미아라는 틀을 깨지 굳이 왜 않고 깼냐. 틀은 유지하되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서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런 다른 옵션을 택할 수도 있었죠. 차라리 지소미아라는 걸 우리가 잡고 그 협상의 그런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하지만 말씀이십니까? 정보 교류는 하지 않는 것이죠. 신뢰가 지소미아 카드로는.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그 다시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럼 이 T사라는 거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 정보 공유 협정으로도
그 기밀상 뭐 안보 관련 정보가 교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급 비밀 이하는 공유하게 돼 있고 1급 비밀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지소미아가 없어진다면 이것만으로는 정보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사와 지소미아가 그 포괄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그리고 성격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소미아가 훨씬 더 북한이라든지 이제 한반도에서의 이런 안보 정세에 관한 군사 정보를 더 신속하고 더 폭넓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체는 할 수 있되 지소미아라는 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네.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뭐 청구서가 많이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 거죠? 일단은 미국에서 날아오겠죠. 지소미아에서 저희가 발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을 설득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계속한다면 미국한테 무엇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에서의 그게 딱 한국 걸려있군요. 부담을 굉장히 그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든지 예.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 한국 선박의 호위를 한국군이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이 많은 양보를 해야 될 그런 협상 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각됩니다. 예. 특히 일본에서는 네. 일본에서는 한국 없이도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이 일본만 있으면 괜찮다는 그런 인상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각인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은 소위 러브콜이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한국이 없이도 미국이 네. 지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일본하고만 협력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할 텐데 예. 그 노력을 한국이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 이번 종료 결정에 봉 박사님께서는 유감이다 이런 그 입장을 나타내셨는데, 근데 그 이런 분위기도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게 뭐냐면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한일 정상회담을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응했고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주지 않았고 수출 규제했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한 번쯤 강대강으로 일본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속시원이 괜찮지 않냐. 강대강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지소미아 철회 조치가 과연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아파하는가입니다. 아,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일본이 아픈 데를 때려야 될 텐데 네. 이것은 예. 미국이 아픈 데를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을 설득해서 일본한테 압박을 가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이 전략하고는 모순이 되는 조치입니다. 일본은 그럼 지금 우리의 그 종료 결정에 그럼 득실 얘기인데요, 이건 결국에. 그럼 득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본이 왜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 한미일 안보 그 군사 정보 교류를 해가지고 예. 일본이 대북 그런 억지 전략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된다면 그 아파했겠지만 네. 사실은 그 미사일 발사 그 분석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런 그 정찰 위성에 대해서 예. 그리고 223의 레이더에 의지하는 도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이죠. 특히 이제 비핵화가 그 진전이 가시적으로 있다면은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예. 스티븐 비건 특별대사가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실무 협상도 시작이 안 됐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 정보 교류가 끊어졌다고 해서 당장 급해질 것인가, 아니면 미국하고 더 협조할 그런 필요성이 더 높아졌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죠. 예. 그럼 이와 더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긴장이 고조되면은 예. 미국 측에서 일본도 자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베 정부 입장에서도 이 수출 통제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니까 일본은 오히려 예.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되 예. 그 실행은 이전과 전혀 차이가 없는 기간을 상당히 둠으로써 한일 관계의 현상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일본이 이런 긴장 고조에 책임이 있다는 데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약간 상황을 역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황화는 한국의 책임이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상황을 그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한두 개 계속 이렇게 수출을 허가해 주는 그런 상황을 또 유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목에 손은 놨되 쪼르지는 않고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소미아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강대강으로 딱 붙은 게 오늘 그 결정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풀리는 실마리는 뭐가 있을까요? 풀리는 실마리는 저희가 97년, 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다시 상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리 특사를 파견하고 교환하고 외교부 장관들이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전보다 진전된 그런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서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생산적인 협상이.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대해서 첫째는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결정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를 그 정부 관리들과 합의를 하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결심 없이는 아무리 특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국의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8.15에서도 일본에게 협력할 의지 있으면 만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 아베 총리가 만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착 외구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강경으로 나갔다가 경축사에서는 손을 내밀었다가 오늘 식약청에서는 일본산 17개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2배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날 쥐소미아에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여론이 아베 정부에서는 더 힘을 얻겠죠. 너희들의 정확한 일관된 입장은 뭐냐 이럴 수 문재인 있겠다, 정부가 이거죠. 손을 내민다 그러는데 과연 손을 내민 것인가 아니면 주먹을 내민 것인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기조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조 속에서 이제 다음 달에 9월 17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날 기회는 많습니다. 유엔 총회가 9월 17일에 있고 10월 20일에 일왕 즉위식도 있기 때문에 정상이 만날 기회는 있습니다. 문제는 왜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대통령과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1965년도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전력 투구로 해서 한국의 문화시장도 개방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그때 국내 여론을 봐서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강경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야당과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지금 조국 교수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스캔들이 있으니까 이런 달아오른 여론을 28일 날 백색 국가 배제 그 발표가 나고 또 29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농단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 여론을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벌써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을 버린 행위가 아닌가.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 꼬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정부가 국가이익을 앞세워서 쥐소미아 철회를 결정한 것이지 정권 이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국민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